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오늘은 많은 독자님들이 요청하셨던 제품이죠. 리뷰가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테슬라랑 노느라 좀 바빴어요. 앞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AKG N400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리뷰가 될 것 같아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N400이 음질은 꽤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 무선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뭔가 좀 기본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아카게 브랜드로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AKG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탄생한 브랜드예요. 매니아들 사이에서 헤드폰계 3대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3대 브랜드로는 제나이저, 베이어 다이나믹, 그리고 AKG를 꼽고 있습니다. 제나이저하고 베이어 다이나믹은 다 독일 회사하고 그리고 다 창업자의 성을 따서 제나이저, 베이어 다이나믹 이런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아카게 AKG만 창업자의 성을 브랜드로 따지 않고 AKG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이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설립 국가는 오스트리아지만 이 오스트리아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AKG는 아카게라고도 많이 읽습니다. 자, 이 AKG는 독일어의 약자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쿠스티셰 운트 키노 게라테 기엠비하의 약자입니다. 풀이하자면은 음향하고 영화 장비에 관한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아카게는 1994년도에 하만에 인수가 되었어요. 아카게는 굉장히 매니악한 브랜드인데 이 아카게를 한국에 알린 회사가 바로 LG입니다. 2015년도에 코드비트3가 아카게하고 협의해서 Tuned by AKG 라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알려놨는데 2016년에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다고 발표합니다. 하만에 AKG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KG도 함께 삼성으로 넘어간 거죠. 이런 걸 죽 써서 개줬다고 하죠.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탄생한 브랜드지만 2017년도에 오스트리아 연구소가 폐쇄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AKG라는 브랜드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슬픈 소식이었죠. 하지만 없어지진 않고 본사가 오스트리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넘어갔습니다. 실은 그 전부터 거의 모든 연구는 이 캘리포니아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연구소에는 션 올리버 박사님하고 토드 웰티 박사님, 굉장히 이어폰 헤드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유명한 박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타겟을 저희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타겟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언박싱은 팩스하려고 했는데 완전 무선 이어폰 중에서 간만에 패키지에 힘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JBL 플립 5 스피커를 리뷰하면서 패키지에 굉장히 감동했었는데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자, 아카게 N400 박스는 요즘에 나오는 삼성 버즈나 에어팟처럼 작은 박스가 아니라 좀 큰 박스로 나왔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네이비 색상인데 네이비에 골드가 들어간 컬러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리뷰가 블랙이라서 저는 네이비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내부 박스는 크라프트지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N400 이어폰을 볼 수 있는 투명창이 있습니다.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밀어서 내부 박스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앞면에는 N400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박스를 열면 양쪽으로 제품이 나옵니다. 케이스가 있고 여기를 열면은 이어폰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두 쌍의 추가 이어팁하고 컴플라이 메모리 폼 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윙이 두 쌍 더 들어있고 이 아래쪽에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 이어폰은 이렇게 빼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통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을 꺼내면 여기에 짧은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N400 이어폰이 있습니다. 쓱 눌러서 빼면 됩니다. 네이비 색상의 케이스입니다. 외관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감이 훌륭해요. 그리고 바닥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케이스를 딱 만졌을 때 느낌은 굉장히 차가운 금속 느낌인데 바닥에 딱 놓으면은 뭔가 고무 재질이라서 굉장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요건 좀 문제긴 해요. 딱 고정이 안 돼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네이비로 색상을 골랐는데 여기 터치패드가 골드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 리뷰가 많아서 네이비로 선택을 해봤는데 사고 나니까 이 색상 좀 실패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N400 이어폰은 ANC를 탑재한 밀폐형 이어폰입니다.
여기 약하게 로고가 있고 터치패드인데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SF 코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어폰하고 케이스의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KZ 같은 커스텀 이어폰 디자인도 아니고 이오즈 에어 같은 독특한 디자인도 아닌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바뀌어 있어요. 왜 LR을 바꿔놓은 거죠? 이거 정말 불편한데 진짜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쉽게 익숙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은 IPX7 등급으로 물에 담글 수도 있어요. 방수 기능은 매우 좋습니다.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네이비의 골드 색상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어폰이 좀 큰 편인데 저는 귀가 또 커가지고 남자가 착용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성분은 조금 튀어나오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넣는 거 진짜 불편해요. 자, 연결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은 이 케이스만 열어도 바로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페어링 자체는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멀티 페어링이나 멀티 포인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N400에 사용된 메인 칩셋은 BES 2300으로 추정됩니다. BES 2300은 메이주나 화웨이 같은 주로 저가형 이어폰에 탑재한 메인 칩이에요. ANC가 가능한 칩이라서 이 칩을 탑재한 것 같은데 이 칩은 피드포드, 즉 외부 마이크 하나만 사용 가능한 ANC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이 특이한 게 저주파수 포워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사용하는 블루투스가 2.4GHz 대역을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마스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신호를 저주파수 10에서 15MHz 대역을 사용해서 이 신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은 NFMI처럼 범용적이진 않고 이 BES만 사용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범용적으로 쓰이지 않는 건 이유가 있겠죠. 이 저주파수 포워딩 기술은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연결 안정성은 꽤나 좋은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모노모드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건 NFMI 방식하고도 비슷한데요. 마스터인 오른쪽만 모노로 사용 가능하고 왼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왼쪽을 모노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오른쪽을 케이스에 넣어 놓고 뚜껑을 닫지 않으면 페어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만 모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이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동영상 감상이 힘듭니다. 유튜브도 안 돼요. 자, 이번에 지연 시간을 살펴볼 건데요. 이 지연 시간은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죠. 지연이 얼마나 긴지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50ms 이하 지연은 저희가 주황색으로 표현하는데 주황색이 하나도 없죠. 기본 지연 시간 443ms하고 463ms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튜브를 통한 테스트 값을 보면 아이폰에서 401ms, S10에서 249ms예요. 헐. 갤럭시 10에서 유튜브를 실행시켜서 이 정도로 지연이 나오는 제품은 진짜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동영상을 아예 못 볼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영상하고 음성 싱크가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지연 시간은 QCY T1을 아이폰에 연결했을 때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QCY T1에 아이폰 연결해서 유튜브를 감상할 때 256ms로 측정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어느 정도 지연을 감안하고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아이폰에서는 영상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제품 방식이 저주파수 포워딩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근거리 자기 유도 방식, 즉 NFMI 방식이 있었는데 그 NFMI 방식은 안정적이고 지연 시간도 더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파수 포워딩 방식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지연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었네요. 자, 다음 배터리 구동 시간으로 이어폰 단독으로 ANC를 켜고 사용할 때 5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추가 충전을 하면은 5시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케이스가 이렇게 크고 무거운데 한 번밖에 충전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ANC를 켜면 총 10시간 사용할 수 있고 ANC를 끄면 총 12시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앱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앱에서 보면 배터리 용량이 이어폰만 나옵니다. 아마도 이거 이어폰인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안 나오고 케이스 배터리 용량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수시로 충전을 해줘야 돼요. 이 구동 시간은 조금 최근에 나온 이어폰들 20만원대 선을 20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통화 성능으로 넘어가서 통화부터 비교는 이 ANC가 탑재된 에어팟 프로와 함께 비교 녹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팟 프로가 32만 9천 원인데 현재 최저가가 25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 NC400의 정가는 22만 9천 원인데 현재 최저가 20만 8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조금 내려가면 한 17만 원대까지 구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감안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N400도 여기 마이크 두 개를 사용해서 빔포밍 방식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저희가 녹음한 통화 음성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입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입니다. 저는 지금 AKG N400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입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입니다. 저는 지금 AKG N400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 N400은 원형 형태인데 시끄러운 곳에서의 통화 성능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다만 주변의 소리가 조금 왜곡되어서 크게 들리는 것이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ANC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팟 프로는 마이크가 두 개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해서 기술적으로 ANC 성능이 더욱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N400은 피드포워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외부의 마이크 한 개를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ANC 방식이에요. 외부 마이크 한 개를 사용해서 외부의 소음을 인식해서 소음을 없애주는 방식입니다. 자, 측정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P&I 그래프이고 빨간색이 ANC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차음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극저음 부분을 보면 올라간 곳이 보이죠? 이 부분으로 이압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압이 강한 편은 아니네요. 자, 빨간색 ANC 그래프를 확인해 볼게요. 100에서 200Hz 대역 성능이 썩 좋진 않네요. 300Hz 이상에서 성능이 괜찮아요. 이 특성은 피드포워드, 즉 외부 마이크 한 개만 사용해서 ANC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ANC를 작동했을 때 작동되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폼팁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점선이 실리콘 팁이고 실선이 폼팁이에요. 일단 고음에서 차음성 증가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ANC 성능도 약간의 변화는 보이지만 확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아닙니다. 다음은 ANC 튜닝을 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앱을 보시면 굉장히 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큰 줄을 기준으로 카운트해서 가운데가 0, 그리고 왼쪽으로 -2, -4, -6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2, 4, 6 이렇게 측정해 봤습니다. 왼쪽 마이너스 방향이 파란색 계열이고 오른쪽 플러스 방향이 빨간색 계열입니다. 가운데는 0, 가장 ANC 성능이 좋은 구간이고 왼쪽으로 진행할수록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근데 이 ANC 튜닝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잔혹할 수가 있지만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이가 많죠? 파란색 차음성은 N400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주변 소리 듣기 모드예요. N400은 토크3하고 앰비언트 모드가 있는데 토크3는 음악 소리를 줄여주고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모드이고 앰비언트 모드는 음악 소리와 함께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모드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주변 소리 모드만 있습니다. N400은 특이하게 200Hz를 살짝 줄여줍니다. 외부 저음을 더 줄여서 들려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고음 영역까지 잘 뻗는 것으로 봐서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N400은 토크3 기능이 참 애매한데요. 토크3 기능을 실행시키려면요, 핸드폰을 들고 AKG 앱 실행해서 토크3를 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은 다시 꺼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 왼쪽 가서 제스처에서 토크3 기능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대화를 하려면은 제스처, 지금 토크3가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대화가 끝나고 다시 ANC가 켜졌습니다. 이 제스처 기능이 굉장히 애매해요. 하면서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해요.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냥 터치해서 음악 끄고 대화하고 다시 터치해서 음악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크3 기능은 굉장히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하고 ANC 성능 비교한 녹음을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셨나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변 소리 비교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셨나요? 에어팟 프로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N400도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음질을 얘기해봐야죠. N400의 가장 괜찮은 점이 음질이긴 한데 이 앞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음질마저 안 좋으면 이 N400은 사면 안 되는 물건이 되네요. 하지만 N400에 탑재된 8.2파이 드라이버가 꽤나 괜찮습니다. 보통 완전 무선 이어폰은 6파이의 작은 드라이버를 탑재하는데요. 심지어는 5.6파이까지도 있어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N400은 8.2파이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큰 8.2파이 드라이버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ANC 때문입니다. 작은 드라이버로는 ANC 성능을 잘 만들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작은 드라이버를 탑재하고도 ANC를 잘 만든 제품이 있는데요. 소니의 WF-1000X 마크3가 작은 드라이버를 탑재하고도 ANC를 잘 만든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ANC를 위해서 큰 드라이버를 탑재한 것이 음질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래프를 보니 레프트하고 라이트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뭐 넘어갈 만합니다. 역시나 하만에서 만든 인이어 타겟에 맞춰 밸런스를 잡았어요. 같은 타겟으로 만든 버즈 플러스하고는 소리가 완벽히 같지는 않아요. 버즈 플러스가 고음이 조금 거칠었는데 버즈 플러스보다는 훨씬 고음도 깔끔하고 전반적인 해상도가 높은 소리입니다. 다만 제가 주로 테스트하는 곡에서 보컬 치차림이 좀 들려서 이게 제 취향은 아니에요. 마룬5의 음악을 들어보면 애덤 목소리에 치차름이 많이 생깁니다. 보컬 치차림은 보통 3-4kHz가 높으면 발생하는데 N400 그래프를 보면 3에서 4kHz가 살짝 높은 편이에요. 이 치차름은 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이라 못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클래식 현악기가 많이 들어간 곡에서는 해상도가 높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N400은 이렇게 컴플렉 폼 팁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컴플렉 폼 팁을 사용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3에서 4kHz가 아주 살짝 줄었고 9kHz 이상 영역도 고음이 살짝 줄었습니다. 차음상 저음이 살짝 높아진 것 같은데 특정상으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컴플렉 폼 팁의 단점이자 장점이 이 고음을 좀 먹는다는 건데요. 이게 N400에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확실히 이 컴플렉 폼 팁을 사용하는 것이 밸런스도 좋아지고 보컬 치차름도 줄어서 더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것은 실리콘 팁에서 느껴지는 저음의 단단한 그 해상도가 있거든요. 그 저음의 단단한 해상도가 폼 팁을 사용했을 때는 좀 뭉개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폼 팁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교 대상인 에어팟 프로와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N400이 타겟에 맞춘 플랫한 그래프고 에어팟 프로는 중음에 포인트가 들어간 밸런스예요. N400이 8.2파이, 에어팟 프로가 10파이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요. N400은 고음이 약간 쏘는 듯한 느낌이고 에어팟 프로는 고음이 살짝 답답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비교 녹음한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Is there alone down your back, pushing you down? Tell me, love, spread your wings. A new day will come again. I promise it will get better.
프로와 비교한 녹음 잘 들어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사운드만 놓고 보면 N400이 조금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ANC를 켰을 때, 껐을 때, 그리고 주변 소리 모드를 적용했을 때의 소리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3개가 거의 일치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뜻이고 어떤 모드를 사용해도 소리의 밸런스는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에 있는 EQ를 살펴보겠습니다. 앱에 이렇게 EQ가 있습니다. 제가 듣고 사운드를 조정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왼쪽 그래프는 제가 들어보면서 만들어본 EQ예요. 만든 EQ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레벨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kHz 기준으로 EQ 그래프를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변화된 것이 보이시죠? 근데 3kHz 쪽 고역은 약 3dB 정도 줄었는데 저음은 6dB까지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EQ를 내렸을 때하고 올렸을 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테스트 해봤고요. 베이스를 3dB 내린 베이스 리듀서, 고음을 3dB 내린 트래블 리듀서, 베이스를 3dB 올린 베이스 부스터, 고음을 3dB 올린 트래블 부스터. 자, 4가지 측정한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모아봤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베이스 리듀서, 파란색이 트래블 리듀서, 녹색이 베이스 부스터, 보라색이 트래블 부스터입니다. 특이하게 레벨을 내리면 기본 레벨 그래프에서 변화하는데 레벨을 높으면 전체 레벨이 약 8dB가량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레벨을 올리면 전체 레벨이 올라간다는 점 참고해서 EQ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EQ 조절하실 때는 내리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카게 N400NC 완전 무선 이어폰을 리뷰해봤습니다. ANC 성능은 적당히 준수한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멀티 페어링, 멀티 포인트, 모노 모드 이런 기능들은 사용이 안 됐고요. 결정적으로 지연이 길어서 동영상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음질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N400은 어떤 분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면서 음악 위주로 듣는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 안되고 폰과 노트북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려는 분 안됩니다. 그냥 음악만 들으시는 분 추천해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꽤나 긴 리뷰가 되었습니다. N400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도 요청이 꽤나 많았는데 28 3.0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